안녕하세요. 김미정입니다. 2018년부터 준비했던 해외 취업 관련해서 독일로 취업하신 박지영 선생님을 만나러 왔는데요. 독일에서 어떻게 취업을 하고 현재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 치과의생사 선생님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인터뷰하기 전에 많은 선생님들이 질문을 좀 했어요. 독일에 어떻게 정착하면 좋은지, 실제로 지금 가장 최근에 취업을 한 상태이니까 박지영 선생님께 여러 가지 것들을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. 들뜬 꿈만 갖고 나와서 포기하고 들어가는 선생님들 너무 많이 봤는데 근데 그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렇게 조금 힘들지만 정확하게 한국에서 배우는 임상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 나라의 일을 할 거면 그 나라의 언어를 하는 게 당연하죠. 그렇죠? 그래서 지금 어학 때문에 한국에서 일도 하면서 어학을 하느라고 좀 더디게 이제 준비를 하게 됐었던 거고 또 이제 그 코로나 아주 힘든 락다운 시절에 여길 또 나왔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운이 좋은 거 아니었을까요? 일들을 못 찾는 사람들 중에 또 그게 기회가 됐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용기 있는 그 박지영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. 네, 용기 있는 엄마입니다. 네. 일단 궁금해한 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이 독일어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여기에서 취업이 가능하냐 이런 걸 질문했어요. 근데 어학이 A, B, C까지 난이도가 있고 그 중에 A에서 1, 2, B에 1, 2, C에 1, 2가 있잖아요. 네. 예, 그러면은 가장 기초 단계가 A고 그 다음에 더 언어가 더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B로 보는 건가요?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고 본인이 뭐 나 버스 어떤 거 타고 싶어요. 어디로 가야 되나요? 뭐 이런 기초 생활에 필요한 언어를 대화하는 수준을 B1 정도로 보는 거고요. 이제 본인이 업무를 하고 뭔가 일을 처리해야 될 정도의 언어들이 이제 구사가 돼야 된다. 그 정도를 B2 정도라고 보는 거죠. 근데 이제 저도 한국에서 B1까지 공부를 하고 오긴 했지만 B1이 또 이게 글로 배우는 공부와 말로 하는 이게 또 다르다 보니 실제로 B1 자격증을 따고 왔지만 언어의 구사력은 B1까지는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가능하면 B2까지는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오시는 게 한국에서 B2를 따는 게 나았나요? 아니면 여기 와서 따는 게 나았나요?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 와서 취업을 하시는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젊으신 분들은 사실 워킹홀리데이로 올 수도 있고 어학비자로 오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처럼 이제 뭐 30세 이상의 뭐 다른 사유가 좀 있으신 그런 분들은 취업을 하고 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자격증을 한국에서 따고 오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고요.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학연수를 먼저 오셔서 여기서 그 기간만큼에 정말 열심히 어학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취업비자로 전환을 그 사이에 이제 뭐 취업할 병원도 알아보고 하시면서 취업비자로 전환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. 그런데 어쨌든 한국에 있으면서 준비하는 동안 사실 내가 뭐 지금 가야 되겠다 결정을 했다고 그래서 한 두 달 후에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. 뭐 3개월, 6개월 후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그 기간에 무조건 어학원 같이 준비를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그러면 결국에 B2까지 됐을 때 이력서도 내고 면접도 보고 취업이 가능한 건데 그러면 나오는 시점은 만 30세 이전은 워킹홀리데이로 나와서 어학과 취업을 동시에 할 수 있죠. 그렇죠. 네, 그러면 그 이후에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결국에는 어학을 하고 나오는 게 좋다라는 거죠. 네네. 그게 아니면 두 번째 차선책은 어학비자를 받아서 아예 어학원을 등록을 하고 나와서 어학을 완전하게 하고 B2까지 하고 취업을 하는 게 맞는 거죠. 그렇죠. 네. 여태까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결국에 독일은 영어로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어가 확실히 된 다음에 취업이 가능한 이제 나라라고 저희도 결론이 났습니다. 네. 그렇죠. 혹은 이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를 하실 수 있으시면 뭐 대도시, 뭐 프랑크푸르트나 뭐 이런 큰 도시들은 수요가 있을 수 있어요, 당연히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활한 영어를 구사하시면서 독일어를 구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, 다시.
그래서 나이 많으신 만 3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결국에 취업 후에 어학 교육을 받을 수 없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치과의생사이지만 여기 와서는 치과의생사의 일보다는 그렇죠. 치과 보존 어시스턴트라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론은 독일에는 아우스빌동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. 배출이 되죠. 그렇죠. 얼마나 교육을 받고 나오죠? 아우스빌딩 과정이 3년인데 그게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친구들이 그러면은 우리는 대학이고 이 친구들은 아우스빌딩이기 때문에 업무를 훨씬 우리가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교육 시스템은 3년 동안 병원을 하나를 컨택을 해서 그 병원에서 본인을 받아주면 아우스빌딩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학교를 일주일에 하루만 가고 나머지 요일들은 다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실무를 배우면서 기초적인 거를 학교에 가서 하루씩 배우고 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상은 훨씬 더 빨리 늘죠. 그러니까 3년 졸업할 시점이 됐을 때 이미 이 친구들은 그냥 3년 차인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치과의생사 3년 차인 거예요. 저희 4년, 3년 졸업한 친구들 나와서 1년 차, 2년 차, 3년 차 되는 거를 공부를 하면서 이미 익혀졌기 때문에. 그래서 여기서 다른 점은 뭐냐면 한국의 치과의사들은 베이스가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경력자리다 보니까 이론과 임상이 다 되어 있는데 이 아우스빌딩의 출신인 독일인이나 그 외에 타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여기 와서 공부를 하는 경우는 결국에 이 베이스, 이론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죠. 그렇죠. 있다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부족한 거죠. 네네.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 여길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론과 그 다음에 임상이 잘 돼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. 그렇죠? 네, 중요합니다. 네. 그래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.